안녕하세요. 잘때갑TV의 명품 PD 한PD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7.10 대책 핵심 논란 5가지를 한번 추려봤습니다. 자, 그 5가지를 통해서 한번 7.10 대책이 문제가 무엇이고 부작용, 자, 시장에 나타나는 부작용이 무엇이고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그 5가지 논란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7.10 대책의 가장 키포인트는 취득세율 인상이었죠. 8%, 3주택 12%. 자, 이거 한 방으로 기존의 그 아파트 갭 투자 또는 다주택으로 투자하는 그러한 투자, 정부가 보기에는 투기, 자, 그런 것이 시장에 다 한 방으로 끝내버렸습니다. 그 정도로 강력했다. 자, 예를 들어서 지방 같은 경우에 3억짜리 아파트 하나 분양받으려면 이것저것 다 해가지고 한 4천만 원 이상 들어가야 돼요. 자, 그러면 그 갭 투자들이 투자를 할 수가 없겠죠. 자, 이게 이제 무엇이 또 문제가 되냐면, 제일 취득세 인상에서 뭐가 제일 문제가 되냐면, 일시적 2가구 주택인 경우에 내가 집이 있는데, 자, 분양권을 하나 분양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그것도 살 때, 등기 칠 때 취득세가 8%가 적용이 된다는 거죠. 내가 집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팔지 않고 또 집을 샀습니다. 또 그 일시적 2가구 주택 되니까 8%가 적용된다. 자, 이렇게 되면 아파트 시장에 거래가 되질 않아요. 아파트 시장 자체 거래가 안 된다. 그래서 정부가 이건 정리를 해줬어요. 일시적 2가구는 해당 사항이 없다. 자, 이건 한 방에 정리를 해줬습니다. 자, 근데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집들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집을 팔고 싶은데 전세가 들어간 집을 또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나는 전세를 살고 내 집은 전세를 줬는데 내가 살 집을 산 거예요. 자, 근데 전세가 들어간 집은 매매가 또 어렵지 않습니까? 또 매매가 어려우니까 어떤 거래 시장의 위축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거래 시장의 위축을. 자, 그리고 법이 언제부터 적용이 되느냐? 우리가 이걸 또 정리를 해야 돼요. 자, 정부에서 정리해 준 거는 뭐냐면, 시행일로부터 일반 매매는 3개월. 자, 분양받은 것은 3년 안에 취득할 경우에 이 취득세율을 적용하는 겁니다. 자, 시행일로부터 일반 매매는 3개월, 분양은 3년 안에 취득할 경우 이 현재 바뀐 취득세율을 적용한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취득세라는 건 기본적으로 잔금을 모두 치른 시점에서 등기를 칠 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취득세를 내는 것은 등기를 칠 때, 치고 나서 그렇게 동시에 내거나 치고 나서 돈을 내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잔금 기준일이 되는 겁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취득세율의 상승 때문에 어떤 거래 시장이 완전히 위축이 됐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일단은 집을 갈아타는 수요는 괜찮다고 하지만, 자, 갈아타는 수요도 좀 영향을 받아요. 집이 전세를 낀 경우에 전세가 낀 집은 또 전세가 나가야 팔리니까 당연히 이제 집을 구매하는 게 어렵게 됐죠. 그런 분들은. 자, 그러니까 시장 전체적으로 보면 이 거래가 죽는다. 투자 수요도 적고 어떤 교체 수요도 죽을 수밖에 없다. 자,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게 첫 번째 논란이었어요. 자, 두 번째 논란이 뭐냐면, 강남의 고급 아파트에 매물이 나오는가. 정부가 이번 여당이 포인트로 잡은 것은 사실은 2가지예요. 정확히 말하면 이제 3가지죠. 법인 투자자, 그리고 갭 투자자, 그리고 강남의 고가 주택들. 이렇게 딱 3군데예요, 3군데. 그 3 투자 주체에 대해서 징벌적 대책을 마련한 거예요. 그래서 강남의 매물이 나와서 강남의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길 바란 거죠. 자, 왜 강남의 아파트가 떨어져야 되냐면, 자, 강남의 아파트가 30억이 되니까 강북의 아파트가 16억, 17억이 가는 겁니다. 기준가가 높아지니까. 자, 강북의 아파트가 16억, 17억 가니까 지방광역시 아파트가 10억이 가는 겁니다. 자, 그런 기준가가 너무 높다는 거예요. 그 기준가를 죽이면 그 나머지 가격도 죽는다. 자, 이제 그런 관점에서 강남의 아파트를 또 정부가 가격을 낮추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고, 자, 그리고 지금의 정부는 이 사회의 어떤 양극화가 되는 걸 원하지 않는 정부예요. 그런 거를 원하지 않는 정부예요. 좌파 정부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너무 양극화, 격차가 벌어지면 안 된다. 강북과 강남의 격차, 서울과 광역시와의 격차. 자, 그런 게 벌어지면 안 된다. 자, 그렇게 생각하는 정부예요. 자,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건 잠깐 다른 얘기지만, 자,
이 정부가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는 뭐랄까요? 그 지방 분권 그런 목표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세종시도 만들었고 어떤 지방 전국의 어떤 균형적인 발전, 그래서 공공기관도 내려보내고 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자 근데 지금의 여당은 이어받았어요. 그런 정책 노선을 이어받았는데 현실적으로 실행하는 게 없어요. 현실적으로. 자, 공공기관 이전한다고 했는데 공공기관 이전 뭐 1년 전에 나온 얘기인데 하나도 추진 안 되고 뭐 지방에 뭐 예를 들어서 세종시에 뭐 국회 분원 만든다고 하는데 뭐 설계도 안 하고 있고 추진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지방. 근데 반대로 보세요. 서울에 서울 수도 하이닉스 공장도 들어서죠. 삼성 반도체도 들어서죠. GTX A, B, C, D까지 얘기도 나오죠. D 노선까지 나온다고 그러죠. 뭐 전철 노선 다 들어죠. 모든 인프라에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으니까 자, 그 수도권에 얼마나 집이 모자르니까 공급이 모자르니까 집값이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모든 인프라를 쏟아붓고 그러니까 그곳에 일자리가 생기고 벤처기업이 생기고 자,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자, 이게 뭐 정부가 어떤 그 전국대 균형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노력은 안 하고 그 뭐랄까요 서울 수도권의 집중화에 대해서 어떤 더 많은 노력을 했어요. 더 많은 인프라에 대해서 예산을 투입을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 정부가 가지고 있는 그 공공기관의 뭐 이전 뭐 지방 어떤 그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 수도권이 집값이 급등을 하는 거죠. 근데 강남은 싫다는 거 아니에요, 강남에 재개발, 재건축해가지고 그 지역의 집값이 급등하는 것은 용인을 못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남의 매물이, 자, 나와야 된다. 자, 그래가지고 보유세 쪼았고, 양도세 쪼았고, 취득세까지 쪼았는데, 중요한 건 지금 안 나온다는, 강남 지역의 매물이 나오는가? 결론적으로 안 나온다는 거예요. 왜 안 나오냐? 보유세와 양도세. 그 보유세를 때리고 양도세를 많이 때렸는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안 나온다는 거예요.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자, 양도세는 당연히 이제 내가 차익이 10억인데 6억을 내라고 하면 누가 팔겠냐고요. 증여를 해버리지. 자, 보유세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아유, 집값이 올라가는데 내가 차라리 강남에 있는 아파트 월세를 주면 자, 여기 보십시오. 보증금 3억에 월세 530만 원짜리 집이 강남에 나간다고 합니다. 월세 530만 원짜리가. 자, 대치동 레미안 보증금이 9억 원에 월 120이라고 그래요. 자, 요즘 이렇게 부분 전세, 반전세가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대치동 매물 10건 중에 8건이 월세 반전세라는 거예요. 2건이 전세라는 거예요. 자, 이 얘기는 뭐겠습니까? 전세, 월세 반전세로 바꿔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보유세를 내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집값이 올라가니까. 그 월세 안 받아도 좋다. 세금 다 내도 좋다 이거예요. 강남에 그 음마아파트 잠실주공 뭐 아크로 리버파크 이 두 채만 가져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수천만 원을 내야 돼요. 수천만 원을 내야 되는데 자, 이렇게 월세로 돌려서 다 내겠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버티겠다. 강남의 집값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 수요는 너무나 많고 공급이 안 되니까 재건축 재개발을 못하게 하니까. 자, 그리고 전세도 모자르고. 자, 그래서 강남의 집값들은 지금 강남의 고가주택 보유자들은 버티기에 돌입했다고 합니다. 버티기에 돌입. 전체적인 경향이.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제 법인 매물이 나와야 되는데 법인도 매물을 보유하고 있다는 거죠. 법인도 월세를 주면 되니까. 자, 나머지 지방에 있는 갭 투자 물건 다 떨거지도 팔아버리고 강남 건 안 팔겠다는 얘기. 7월에 그 첫 번째 주 서울 전세 수급 지수가 173이라고 그래요. 자, 100이면 이제 강세로 넘어가는 건데, 자, 173이라고 그래요. 173. 어마어마하게 높은 거죠. 지금 전세 수급 지수가. 자, 그리고 지금 강북구, 성북구, 이런 강북 지역에 있는 그 노동환 금강구. 자, 이런 아파트가 신고가가 계속 나오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 중요한 것은 710 대책 이후에도, 617, 710 대책 이후에도 강남의 매물은 안 나오고 있다. 강남의 전세 가격은 폭등을 하니까 오히려 갭 투자들이 더 늘었다는 거예요. 역으로. 이거는 정책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정책에. 강북구, 성북구도 신고가가 나오고 있고. 자, 이게 뭔가 정부의 생각과 현실의 상황은 지금 어긋나고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그 강남의 그 고가주택 보유자들은 버티면 올라간다. 그 강남의 고가주택 가지신 분들이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하겠어요. 그 수급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현재 경제 상황 그리고 초저금리 상황
모든 걸 고민했겠죠. 자, 그리고 지금 돈이 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은행에 가지도 않고. 자, 그러니까 돈은 강남으로 몰릴 수밖에 없다. 자, 그러니까 강남은 보유세만 버티면 된다. 우리 같이 그 평범한 사람들은 두 채를 가지고 있으면 한 7, 8천만 원 보유세를 낸다는 게 이해가 안 가죠, 이해가. 저도 이해가 안 가요. 근데 자, 그걸 월세로 돌린다는 거예요, 월세. 자, 그만큼 돈이 많다는 거죠. 자, 그리고 강남 주택은 이 세습화로 매물 잠김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아버지가 두 채 가지고 있는 걸 아들에게 한 채 증여를 한다는 거죠. 야, 강남 주택 세습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그러니까 정부가 지금 증여세율까지 올린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악에 받쳐가지고. 자, 이게 별 의미가 없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예를 들어서 30세 이상의 세대 분리된 사람은 또 그 사람한테 세율이 올라간 증여세율을 적용할 수도 없어요. 자, 그렇다는 거. 자, 그런 와중에 강남구 외국인들이 강남구 주택을 거래를 하고 있다고 그래요. 5월에 35건, 전월에 비해서 19건. 자, 그러니까 이게 2배가 증가했는데 국내 사람들은 여러 가지 규제를 묶어놔서 못 사게 하는데 외국인들은 오히려 사고 있다. 오히려 외국인들이 수혜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와중에 강남 아파트들, 도곡동의 도곡레슬, 그리고 잠원동의 롯데캐슬, 자, 이런 아파트들이 신고가가 속출하고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이 서울의 아파트가 얼마나 뜨거웠냐면 지금 낙찰가율이 97.3%라고 해요. 97.3%. 자, 전월 대비해서 2.2%가 올랐다. 자, 그리고 아주 최근에 아크로 리버파크 34평이 33.5억에 거래됐다고요. 또 이게 거의 신고가라고 그래요. 평당 1억이 되지 않았습니까? 자, 강남은 지금 이런 상황이다. 자, 이런 상황이니까 버티면 올라간다. 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게 두 번째 논란이에요. 세 번째 논란은 뭐냐면 조세 저항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조세 저항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누가 인터넷에 이제 매크로를 써서 그런지 조세 저항을 검색 1위로 올려놨어요. 그만큼 이제 국민들이 저항감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저도 이번에 이제 재산세 통지서를 봤는데 모르겠어요. 작년에 얼마나였는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작년보다 엄청 올랐어요. 작년보다 엄청 올라서 나왔다. 제가 보기에는 평균 22% 올랐다는데 그동안 저희 집값이 또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한 2배 오른 것 같아요. 2배. 저는 한 2배 오른 것 같아요. 벌써.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도 엄청 올라서 나온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실제로 피부로 느끼는 증감액이 엄청나다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이 조세 저항의 핵심이 뭐냐면 일가구 주택도 세부담이 증가했다고 그래요. 일부 세대는 한 100만 원 정도 증가를 했다고 그래요. 이게 이제 약간 고가주택인 경우에 이제 이렇게 많이 증가를 했다고 그래요. 대체로 규제지역 특정 고가주택에서 세부담이 증가했다. 정부는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규제지역 특정 고가주택에서만 세부담이 증가했다. 정부는 그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종부세율 인상 대상은 0.4%. 자, 30억 이상 대상자에 한한다. 자, 이렇게 이제 정부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현실은 어떠냐? 현실은. 자, 서울 공시지가가 전체를 서울만 국한해서 볼 때 서울 공시지가가 14% 올랐는데 재산세는 22%가 올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평균적으로 22%가 올랐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서울의 재산세가 2조 원이 거쳤다고. 2조 원이 2조를 넘겼다는 거죠. 자, 그 세금 폭탄이 떨어진 거예요. 자, 단독주택 재산세도 8% 증가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지금 진짜 최저임금도 올해 1몇 프로인가 1.4%인가 올리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단독주택도 재산세가 8% 증가하고 일반 주택 아파트도 한 22%가 올라갔다. 이게 어떻게 세금 폭탄이 아니에요. 이게 세금 폭탄이지. 1세대는 세부담이 증가하지 않았다고 그러는데 이게 그렇지 않아요. 고가주택도 올라갔지만 공시지가가 올라갔는데 증가하지 않겠어요. 전체적으로 다 증가한 거예요. 자,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이 주식에서도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을 또 물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주식하는 개인 투자자들도 난리가 났어요. 대한민국은 주식시장의 양도 차익을 대한민국은 주식시장의 양도 차익을 부과할 정도로 그렇게 체력이 강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저도 주식을 많이 하지만 대한민국의 주식에 장기 투자해서 10년 장기 투자해서 크게 수익을 볼 종목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게 많지 않다. 자, 10년 한번 가지고 있어 보세요. 삼성전자 외에 가격이 올라가나. 자, 그런데 거기다 대고 양도 차익을 부과하겠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주식이 폭락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보기엔. 그거 섣부른 얘기예요. 아니 10년 동안에 주식이 2000에서 2300, 그 박스권에서 움직였는데 거기다 대고 양도 차익을 내라. 그게 말이 되냐 이거죠. 미국처럼 5천에서 만에서 2만 그렇게 가는 그 꾸준히 성장하는 나라면 가능한데 10년 동안 200에서 2200, 300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코로나 바이러스 맞아가지고 1400 떨어져가지고 그나마 이제 본전에 왔는데 거기다 대고 양도 차익 내라. 무리수가 있는 거죠. 자, 정부가 왜 이렇게 주식이랑 부동산에 이렇게 많은 경제 상황도 안 좋은데 이러한 세금 폭탄이 때려지냐? 이제 경기가 안 좋으니까 세수가 안 들어와서 그러는 거예요. 세수가 법인세가 안 들어오고 부가가치세가 안 들어오니까 이렇게 부동산 정부 입장에서는 부자들에만 0.4%에만 많이 때리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현실적으로 안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정부는 좀 솔직해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자,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세금을 많이 거두면 결국 많이 거두면 그 강남의 고가주택들이 그 세금을 누구한테 받아서 냅니까? 결국 세입자한테 받아서 내잖아요. 세입자한테 받아서 내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이 세금은 임차인한테 조세가 전가가 되는 거예요. 그 정부는 이제 임대차 보호법 3법으로 이제 그걸 막아보겠다고 하는데 그거 천만의 말씀에 그 되지가 않아요. 되지가 않는다.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자, 이 세금 폭탄은 결국은 임차인들한테 다 전가가 될 것이다. 자,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오직하면 그 증여시 취득세율을 12%로 인상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증여 우회로를 차단하겠다. 정부는 그냥 이제 툭하면 이제 세금 인상이에요. 잘. 이거 정부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거 세금 인상이라는 것은 이렇게 함부로 쓰면 안 되는 거예요. 함부로. 자, 그것 때문에 어떤 그 정권의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런 얘기들이 그 정치하는 사람들끼리 그게 얘기가 안 되나 봐요. 이게 사실 굉장히 논의가 돼야 되는 건데 전략적으로도 어떤 그 정치적인 그 전술 전략 그런 측면에서도 그런 게 논의가 돼야 되는데 그럼 그렇게 막 세금을 올리겠다. 부자들 세금을 우리는 걷는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지금 다 올라갔다. 다 올라가고 그나마 그 부자들한테 내는 세금도 임차인한테 다 전가가 되고 있다. 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과도한 양도세는 시장에 매물이 안 나온다. 자, 그리고 결과적으로 종부세를 내기 위해서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고 있다. 자, 그리고 전세 매물이 시장에서 지금 감소하고 있다. 그러니까 전세가는 또 폭등하고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조세 저항이 얼마나 심각하냐면 이 강남 정부가 아까 0.4% 30억 이상 그런 지역이면 어떤 그 세부담이 오버했다고 그러는데 세부담 상한율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 전년도보다 30% 이상은 못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비강남 아파트, 노원구, 관악구 아파트에서도 상한율이 오버되고 있다. 자, 이게 문제라는 거죠. 이런 분도 있어요. 1가구 1주택 재건축을 분양받았는데 이 반포 같은 경우에 이제 2가구를 주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2가구인데 이런 분들은 또 본의 아니게 또 2가구 주택되니까 취득세율이 또 인상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문제가 있다. 자, 그래서 한국주택협회에서는 고가주택 기준을 9억 원에서 12억으로 상향 조정을 요구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요즘 생각해 보세요. 서울의 강북 강남에 30평 신축급 아파트, 준신축급 아파트 12억, 15억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9억 이상에 대해서는 세를 내야 돼요. 세금을 양도세를 내야 돼요. 자, 그런데 서울의 중위가 아파트의 기준가액이 9억이에요. 그러니까 고가주택 9억은 이제 현실적으로 맞지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12억으로 바꿔야 되는데 이렇게 바뀌면 또 정부가 양도세가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안 바꾸는 거예요. 이런 걸 바꿔야지. 자, 이런 걸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가구 1주택인 사람도 피해를 보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도. 예를 들어서 내가 은평구의 역세권의 새 아파트를 예를 들어서 분양을 받았는데 최근에 많이 올라서 12억이 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분양은 5억이 받았으니까 7억 차익이 있으니까 이제 9억 넘는 것부터는 다 세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고가주택 기준을 바꿔라 이거예요. 바꿔라. 너무 과도한 세금을 받다 보면 조세장에 부딪힐 수 있다. 1가구 1주택 비과세 철폐. 분양권이 이제 양도세 부과할 때 집으로 간주되면 내가 집이 있는데 분양을 받았어요. 새 아파트를 분양받은 거야.
자, 그러면 그 두 주택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집을 팔 때 양도차익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분양을 못 받죠. 그러면 아파트 시장은 분양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집을 팔아놓고 분양을 받으란 얘기잖아요. 자,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럴 수가. 자, 그런 법안까지 발의 준비 중이다라는 얘기, 발의 준비다. 자, 네 번째 문제입니다. 놀랄거리, 전세 가격이 폭등하고 있다. 자, 전세 가격 대치동의 레미안 38평이 지난해 그 보유세가 724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942만 원 낸다고 그래요. 그래서 거의 세부담 상환율을 30% 육박을 했다고 그래요. 석초 아쿠르 리버파크 32평이 572만 원 냈는데 올해는 733만 원. 자, 이 돈도 사실 만만치 않은 돈이죠. 일반 셀러리맨이라고 하면 자신의 연봉의 뭐라 그럴까요? 한 10분의 1은 정부에다 세금을 내야 되는 건데 이 돈도 만만치 않은데 이렇게 많이 올랐다. 자, 어쨌든 그 다주택자들은 이 돈을 내기 위해서 다 월세로 전환하고 있다는 거예요. 반포 레미안 같은 경우에도 강북도 32평이 227만 원 냈는데 올해는 293만 원, 29% 올랐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내는 금액들이 도시근로자 1인 월 평균 소득을 넘는 금액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93만 원이라는 것은 도시근로자 1인 월 평균 소득이 넘는 거예요. 이러한 세금의 부담 때문에 사람들이 전세를 월세나 반전세로 옮기고 있다, 바꾸고 있다. 자, 그러니까 반전세, 월세가 급증하고 있다. 자, 그 효과로 전세 가격, 격자가 틀렸네요. 전세 가격은 폭등하고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돼요. 전세 가격은 폭등하고 있다. 자, 전세 가격 폭등은 매매가를 올려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 가지 그 710 대책이 나와서 또 거래가 위축이 될 수 있는데 또 전세 가격이 폭등하면 연말 정도에 또는 가을, 빠르면 가을에 집값이 또 폭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서울 수도권 시장 경우에 그런 전세 가격 폭등하면 매매 가격도 폭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아주 상황이 심각한 상황이에요. 전세 상황이 지금 전세 가격이 얼마나 폭등하냐면 공덕동 주복의 32평, 그다음에 고덕 아파트, 광교 호수라인, 자, 이런 데가 전세가 10억 간다고 그래요. 그게 그 전에 전세 가격에 비해서 한 2억 내지 3억 정도가 올랐다. 전세 가격이 이렇게 폭등하고 있어요. 정부가 주장하는 건 뭐냐면 임대차 보호 3법이 나오면 전세값을 잡을 수 있다. 또 그런 순진한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자,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임대차 보호 3법이면 계약 갱신 청구권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년에서 4년을 보장을 받는다는 거니까. 자, 그리고 그러니까 상한제율을 또 적용하니까 5%, 인상할 수 있는 상한제율을 적용하니까 5%로. 자, 괜찮다 이거.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첫 해에 한꺼번에 다 올려버린다는 거예요. 그 법이 나오기 전에. 자, 법이 나오기 전에 한꺼번에 올린다. 아마 이 임대차 보호 3법이 통과되면 아마 전세 가격이 한꺼번에 다 올리기 때문에 더 폭등할 가능성이 많아요. 저번 달에 그 전세가의 어떤 상승률이 0.2에서 0.29%로 올랐는데 2015년 10월 이후 최대폭 상승이라고 그래요. 최대폭 상승. 자, 전세 가격이 이렇게 급등을 하고 있어요. 자, 거기다가 내년에 공급량이 모자르잖아요. 서울 수도권에. 자, 그러니까 전세 물량이 모자라요. 자, 그 상황에서 임대차 보호 3법이 나오면 불난집에 기름을 붓는 거예요. 붓는 거. 단기적으로는 분명히 급등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뭐냐면 전월세 상한 그 임대차 보호 3법이 나오면 이제 내가 집을 사서 전세로 놓지 않아요. 미쳤다고 전세를 놓겠어요? 새 집 사가지고 가격도 못 올리는데. 자, 그러니까 시장에 전세 물량이 없어지는 거예요. 전세 물량. 자, 공급 물량 다 막아놨고 뭐 취득세 그렇게 올려놨으니까 분양을 못 받잖아요. 그리고 보호 3법으로 또 임대 사업자들 다 또 없애버리고, 그리고 임대주택 사업자들 다 없애버리고. 자, 전세 가격은 폭등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정부가 갭 투자를 줄이려고 그러는데 이제 나중에 또 갭 투자가 더 시장에 많아질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다섯 번째로 이게 뭐냐면 서울 수도권에 빨대 효과가 생기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서울 수도권에 빨대 효과가 생기고 있다. 핵심 지역에 빨대 효과가 생기고 있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1가구 1주택이 있는데 내가 집을 한 채 사서 투자를 해야 되겠다. 자, 그런 생각 지금 가지고 있는 사람 별로 없어요. 자, 10%, 12%, 8%, 12% 내고 지금 안 한다는 거죠. 자, 장기적으로는 그게 적용될 수 있어요. 8%, 12% 내는 거에 대해서. 왜냐하면 그건 어차피 양도세에서 차감되는 부분이니까
뭐 그 돈 내고 집값이 오른다면 분명히 살 수도 있어요. 살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단기적으로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똘똘한 한 채로 다 갈아타고 있다. 똘똘한 한 채로. 자, 그 똘똘한 한 채라면 다 어디로 가겠어요? 서울 수도권 또는 세종 뭐 그런 도시로 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지역에 그 대장 아파트로 가는 거예요. 좋은 아파트는 계속 가격이 더 오르고 그 입지가 떨어진 아파트는 가격이 더 떨어질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다주택들이 그걸 다 팔아야 되니까. 자, 그런 현상이 나올 거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수도권 전역이 또 규제적으로 묶이니까 서울로 이게 더 회귀가 되는 거고. 자, 그리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국 시장이 핫하지 않았습니까? 전국 시장이, 전국에 있는 부동산 시장이 전부 다 핫해서 예를 들어서 울산에 가서 집을 사고 부산에 가서 집을 사고 청주에 가서 집을 사고 그래서 돈이 이렇게 분산이 됐었잖아요. 분산. 투기 자본이 분산이 됐는데 자, 이제 안 그렇다는 거예요. 이제 안 그렇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 돈의 모든 유동성이 서울 수도권으로 쏠리고 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자, 서울 수도권 빨대 효과가 생기고 있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문제가.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 710 대책이 나왔는데 정부가 기대된 효과대로 나오고 있느냐. 우리가 이제 그걸 봐야 돼요. 그런 기미를 봐야 돼요. 정부가 원했던 효과대로 나오고 있느냐. 자, 상황은 반대로 가고 있다는 거. 반대로. 자, 정부가 이 대책을 넣어서 잡은 건 있어요. 갭 투자는 끝났어요. 갭 투자는 종쳤어요. 그리고 지방 아파트에 갭 투자 종쳤어요. 법인들 지방 아파트 종쳤습니다. 이제 예전 같은 거 투기를 못 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리고 일반인들도 집을 두 채, 세 채 사서 어떤 투기로 투자로 집을 산다. 재테크로 집을 산다. 자, 그것도 이제 쉽지 않아졌다는 거예요. 근데 부작용이 있더라 이거예요. 부작용이. 자, 그 부작용이 뭐냐? 첫 번째가 이제 강남 고가주택 매물은 많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많이. 자, 강남의 고가주택 매물이 많이 나올 줄 알았죠. 보유세를 때리고 종부세를 때리면 많이 나올 줄 알았는데 다 피해가더라는 거. 피해가더라. 자, 증여로 돌리거나 월세 반전세로 돌려가지고 임차인한테 세금 전가해서 거기서 받아가지고 보유세를 내더라. 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오히려 전세 가격은 폭등으로 가고 있다. 자, 이게 강남의 그 전세 가격이 폭등하면 강남이 갭투기가 좋겠죠. 자, 강남은 갭투가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도 강남에 그 갭투할 물건이 있으면 대기 매수세가 있겠죠. 그렇다는 거예요. 전세 가격이 계속 올라가니까. 그러면 내가 거기 전세 놓고서 그냥 보유세 내겠다.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용감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사실 전세 내는 돈이 내 돈도 아닌데 그걸 받아가지고 보유세를 내겠다? 한 몇 천만 원 내겠다? 사실 그것도 위험한 투자예요. 위험한 투자. 제가 보기엔 그것도 매우 위험한 투자인데 그렇게 객기 부리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확실히 이런 대책은 서울 수도권 핵심 지역 그리고 세종 같은 지역 이제 매물이 많이 안 나온다. 매물이 안 나온다. 이런 지역들이 이제 매물이 많이 안 나온다. 이렇게 실수요가 강한 지역은 매물이 많이 안 나온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번째로 세금 부담이 1주택자, 강부주택은 상관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안 그렇다. 실제로 안 그래서 조세 저항이 심각해질 것이다. 이제 한번 보십시오. 이게 지금 그 재산세 고지서가 갔으니까 아마 이번 주 다음 주면 다 이제 도착을 했고 아마 그거 보시면 다 놀랄 겁니다. 저도 굉장히 놀랐습니다. 저도 받아보고서. 자, 그리고 정부가 원하는 대로, 정부가 원하는 것은 사실 서울 수도권, 강남, 자, 그런 지역의 집값이 잡히기 원하는데 그 반대로 지방 매물이 증가하고 지방 아파트 가격은 떨어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떨어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자, 그리고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분양을 해도 미분양이 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구축을 사진 않죠. 미분양을 사지. 자, 그러니까 가격이 떨어지겠다는 거죠. 자, 광역도시도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보기엔 광역도시도. 자, 그동안 공급이 많이 됐고 그동안 가격이 많이 올라갔어요. 광역도시도 조심하셔라. 정부가 집값을 잡고자 하는 곳은 오르고 있고 오히려 잡으려고 안 하는 곳은 내려갈 것이다. 자, 이렇게 상황은 반대로 가고 있다. 그리고 정부는 정세 가격이 잡힐 것이다. 임대차 보호 3법이 나오면 자, 이게 반대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전세 가격은 폭등하고 있다. 중요한 거는 이러한 그 정부가 710 대책의 극약 처방이 대한민국 앞으로의 경기 상황이 어떻겠냐 이거예요. 경기 상황이 당연히 경기가 안 좋겠죠. 아파트 미분양이 나니까
건설회사는 아파트 건설 현장을 줄일 것이고, 자,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일거리가 없어질 것이고, 자, 거기에 종사하시는 또 여러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세는 또 이주가 없으니까 뭐 공인중개사, 뭐 인테리어업자 모두가 이게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 이러한 상황이 오래 가겠냐 이거예요. 오래 가겠냐. 자, 그리고 장기적으로 공급 물량은 아주 급감할 것이다. 자,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또 집값이 이렇게 놔두면 올라갈 수밖에 없다. 자, 그러니까 이 710 대책은 이게 대책이 어떻게 보면 이 태생적으로 이런 정책은 오래 갈 수가 없어요. 자, 이게 집값을 잡고 나서 언젠가는 이렇게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풀어줘야. 그래야 경기가 돌아가겠죠. 경제가 돌아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5가지 그 핵심 논란이 되는 점을 살펴봤습니다. 자, 이 논란이 되는 점들을 가지고 이 대책의 이렇게 본질, 핵심, 문제점 잘 파악하셔가지고 앞으로 나의 내 집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상 절대값 튜브의 명품 PD 한 PD였습니다.